요즘 정말 뜨거운 감자죠. 바로 지역의사제 얘긴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심각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특효약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불러올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요. 먼저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봐야 합니다. 도대체 의사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은 정말 공감하실 텐데 병원 한번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이건 그냥 좀 불편한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의 건강에 걸린 아주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입니다. 문제의 핵심. 이미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수도권 집중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그냥 서울과 서울 아닌 곳으로 나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불균형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 숫자를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로 2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인구당 의사 수가 거의 2배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의료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고 결국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정부가 내놓은 처방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게 그냥 의사 수 좀 늘리자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예 의사를 키워내는 시스템 자체를 뿌리부터 바꾸겠다는 굉장히 급진적인 해결책이에요. 차트를 보시면 정부 계획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텐데요. 지금 한 3,000명 정도인 의대 정원을 앞으로 5년 동안 최대 4,200명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렇게 늘어난 인원이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쓰인다는 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지역의 의사제입니다. 개념을 좀 쉽게 풀어볼게요. 특정 지역 출신 고등학생들을 위한 특별 전형으로 의대에 뽑아요. 그리고 학교 다니는 동안 학비는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그 대신 졸업하고 의사가 되면 정해진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 이 지역의 의사가 되는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 단계는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전형으로 의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돈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나라에서 모든 비용을 대주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의사가 된 후에는 약속했던 의료 취약 지역에서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제도의 기본적인 그림인데요.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이 처방전을 두고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둘로 나뉘어서 정말 뜨겁게 논쟁하고 있거든요. 양쪽 다 주장이 아주 팽팽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쪽의 시각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것만이 지역의료 붕괴를 막을 유일한 길이다라고 주장하고요.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결국엔 아무 효과도 없는 잘못된 시스템이다라고 맞서고 있죠. 그럼 각 주장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먼저 찬성하는 쪽,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을 좀 들어볼까요? 이들은 지금의 상황을 시장 실패라고 딱 규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의사들의 자유를 맡겨둬서는 이 지방 의료 공백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이게 핵심 논리입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격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같은 곳에서는 이 제도가 의사들에게 일종의 낙인, 그러니까 주홍글씨 같은 걸 찍는 효과를 낳을 거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의무복무의사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정작 그 지역 주민들조차 그 의사를 믿지 못하게 될 거라는 그런 무서운 우려죠. 의료계의 곡청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일단 2등 의사라는 낙인이 찍힐 거라는 게 있고요. 또 지방은 환자 수가 적으니까 다양한 케이스를 접하기 어려워서 의사들의 실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도 지적해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이나 낮은 수가 같은 진짜 문제들은 그대로 놔두고 땜질식 처방만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고요. 심지어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시골에 의사를 억지로 보낸다고 해서 그게 과연 장기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냐. 돈은 돈대로 들 텐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고민을 우리만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선을 잠시 일본으로 한번 돌려보죠. 사실 일본은 우리보다 수십 년을 먼저 이런 지역의사 부족 문제를 겪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이
아주 많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일본의 두 가지 방식이 딱 비교가 되는데요.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왼쪽의 자치의과대학은 아예 지역 의료를 위해 헌신할 의사를 키워내는 특수 대학을 만든 거예요. 교육 과정에서부터 사명감을 불어넣으니까 의무 기간이 끝나도 70%가 넘는 졸업생들이 그 지역에 남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의 지역 정원제는 우리나라가 하려는 방식이랑 비슷해요. 장학금 주고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의무 기간 끝나자마자 다들 떠나버리는 회전문 효과만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주 명확하죠. 단순히 돈이나 계약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논의를 한 단계 더 깊이 가져가 보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공적인 의무와 개인의 자유, 이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과연 국가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한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하는 게 정당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의무적으로 일하는 것, 이게 전액 장학금이라는 혜택에 대한 공정한 대가일까요? 아니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를 너무 심하게 침해하는 걸까요?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아주 팽팽하게 갈립니다. 법적으로 따져보면 사실 좀 복잡한데요. 일단 제도 자체는 합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요. 왜냐하면 의대에 들어갈 때 본인이 모든 조건에 동의하고 선택한 거니까요. 그리고 군법무관처럼 비슷한 제도도 이미 있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처벌 수위입니다. 계약을 어겼다고 해서 의사면허 자체를 뺏는 건 그 목적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단순히 계약 어겼다고 바로 면허가 취소되는 건 아니고요.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1년 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이런 면허 정지가 3번 쌓이면 그때는 최종적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아주 강력한 제재가 들어가는 거죠. 이 10년의 약속이 정말 가볍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지역 의사제를 둘러싼 여러 측면을 쭉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런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생명이 달린 이 중대한 문제를 과연 계약서 한 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 제도는 아픈 곳에 붙이는 파스 같은 임시방편일 뿐이고 진짜 근본적인 치료법은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건 아닐까요? 그 해답을 찾는 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남겨진 가장 큰 숙제일 겁니다.